네, 오늘 함께 멀티미디어 네 번째 시간 텍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고 있죠. 바로 이 텍스트. 근데 이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뭐 자세히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과목, 오늘 수업에서는 과연 내가 쓰고 있었던 이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텍스트의 개요입니다. 과연 텍스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텍스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텍스트는요, 여러분, 여러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문자를 사용하고 작성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컨텐츠에 포함되는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이자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표현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 기억 용량을 적게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멀티미디어에 다양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미지나 뭐 오디오, 그다음에 영상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는 이 텍스트는요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많은 텍스트들을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미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시작, 이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자의 시작은 언제서부터일까? 여러분들 이 문자에 대한 어떤 역사 이런 거 배워보셨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문자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쐐기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조사된 이 역사 중에서는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쐐기 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쐐기 문자 혹은 이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했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래서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문자가 바로 쐐기 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형 문자적인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추상화된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쐐기 문자는 어디에 썼냐면요, 바로 점토판에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토 아시죠? 이렇게 그 예전에 막 이렇게 뭐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이런 미술 시간에 썼던 이런 점토, 이 점토의 판으로 된 형태의 일일이 이렇게 문자를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필, 이거는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이 철필로 이라고 부르는 이제 갈대 가지가 있어요. 갈대 가지. 그럼 갈대 아시죠? 그 갈대 가지를 꺾어서 이 쐐기 문자를 새기는,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기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메르 문자는 뭐 아카드어, 에블라어, 그다음에 엘라머, 그다음 히타이트어, 루비아어, 뭐 후르리어에도 쓰였고, 고대 페르시아와 우가리트 문자에도 영향을 미친 이런 아주 중요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 다들 아시죠? 아라비아 숫자. 네,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까지도 쓰는 1부터 0, 0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0. 자,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이 아라비아 숫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앵글 1은요. 하나의 앵글이 있다 해서 1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앵글 각도가 두 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2예요. 숫자 2. 3은 앵글이 3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4는 앵글이 4개입니다. 5는 앵글이 5개. 6은 6개, 7은 7개. 7은 이제 이렇게 표기하죠. 여러분들 뭐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7에다가 꼭 이렇게 긋는 거 기억하시나요?
치를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7개의 앵글을 주는 이런 역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8입니다. 8도 앵글이 8개 이렇게 있죠. 자, 9입니다. 9에 대한 앵글도 이렇게. 그다음 0은 앵글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0이 이제 창안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아라비아 숫자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 바벨로니아 이렇게 개수를 그냥 여기다 넣어서 표시하는 게 있었고 이집트 숫자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 숫자랑 비슷하게 또 영향을 받아서 로마 숫자, 로마 표기법은 많이들 또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제 표준으로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즉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위치 기수법에 따라서 십진법으로 수를 표시하는 인도 아라비아 수 체계에서 사용되는 10개의 숫자 1부터 0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숫자 표현 방법이고 지금 국제 단위계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어떤 숫자의 단위를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걸로 표준을 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0은 사실 고대 인도 수학에서 창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0 덕분에 아라비아 숫자의 정립 과정에서 위치 기수법을 위해 도입이 된 겁니다. 이 0이 있어야지 결국엔 9 이후에 10이라는 1과 0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위치 기수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자, 숫자. 그런데 그거를 기록하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뭐 어떤 파피루스나 뭐 이런 데서 뭐 들어보셨잖아요.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건. 근데 지금 현재 이 고대 이집트에 파피루스 같은 이 풀의 섬유 종이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파피루스라는 어원 때문에 영어로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파피루스, 페이퍼. 어원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문자를 글로 이제 좀 남겨두기 위해서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피지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죽편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고대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뭐 어떤 전달을 하기 위해서 죽편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새겨서 돌돌 말아서 전달을 시키는 이런 죽편 이런 거 보셨겠죠? 그다음에 양피지도 이렇게 또 영화의 배경에 나타나는데요. 즉 이런 것들이 문자를 글로 남겨두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여러분들 종이 뭐 쉽게 인쇄하면서 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쓰거나 혹은 인쇄하거나 할 때 쉽게 쓰는 이 종이는요 사실 식물에서 그 셀룰로스를 뽑아가지고 채 같은 걸로 이걸 좀 걸러요. 걸은 다음에 이렇게 잘 펴가지고 말린 이게 바로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는요 중국의 채륜 105년 중국의 채륜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 아마 등에서 섬유를 분리해서 이것을 얇은 막상으로 걸러서 떠내서 종이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덕분에 우리는 쉽게 뭔가 기록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인쇄술, 여러분들이 뭐 쉽게 책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것도 인쇄술이 없었으면 이 책이라는 게 쉽게 나오지 못했었을 겁니다. 이 인쇄술은요, 요하네스 겐스플라이수 슈추르라덴 춤 구텐베르크 어렵죠? 구텐베르크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1398년경에서 1468년 2월 3일 이렇게 생존을 했었는데 1440년쯤에 즉 약 1440년경에 금속 활자 인쇄술을 사용한 독일의 금세공업자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사람의 업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금 있죠, 여러분 금. 금을 세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한 겁니다. 본명은 이제 요하네스 겐스플라이슈인데 구텐베르크는 이제 통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업적이
활자를 설계하고 활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유럽에 전파한 게 어마어마한 업적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진정한 업적이 이런 기술과 유성 잉크, 목판 인쇄기 사용을 결합시켰다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 활자 기술, 활자 대량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유성 잉크와 목판 인쇄기 사용으로 결합시켜서 대량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업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활자 제작 재료로 합금을 사용했고, 활자 제작 방식은 주조를 채용을 해서 여기에 또 사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또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서 편집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문서 편집기예요. 그래서 입력과 수정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좀 단순해서 그 문서 작성에 좀 많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웹 문서 제작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입력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노트패드, 그다음에 에디트 플러스,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 이런 그 이거 외에도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코드 작성이나 뭐 HTML 뭐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다양한 편집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나쯤은 써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문서 편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있잖아요. 이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의 작성, 편집, 저장 및 인쇄할 때 사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드웨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드웨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라는 하드웨어가 존재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마치 생긴 거는 타자기, 뭐 컴퓨터의 모습과 유사한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게 컴퓨터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단지 워드 프로세서, 문서의 어떤 편집과 저장, 인쇄를 하기 위해서만 작동을 했던 하드웨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이는 이런 키보드가 있죠. 그리고 이 키보드 위에 작은 어떤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로피 디스켓 넣는 또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렇게도 워드 프로세서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컴퓨터와 같이 좀 범용적인 역할이 아니라 단지 문서의 작성, 편집, 저장만 하는 그런 용도의 이런 하드웨어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하드웨어 전에는요, 여러분들 타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르면 그 키판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 뭐랄까요, 활자가 종이를 이렇게 탁 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에 따딱 그 인쇄가 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타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대비해서 이 워드 프로세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훌륭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편집하는 가운데 완성이 되면 뒤에 인쇄까지 가능한 이런 프린트까지 내장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거를 하드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어떤 걸 쓰고 있나요? 내가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는 한글이나 이런 워드와 같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한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걸 더 쓰세요? 뭐 저는 둘 다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걸 쓸지 선택할 수 있고 주로 쓰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있을 겁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자, 근데 이 문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뭐 찾기나 뭐 다양한 뭐 문서 편집 도구들이 존재를 하죠. 색깔을 바꾼다거나 폰트 조정, 레이아웃,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문서 편집기보다 기능이 다양해서 이 워드 프로세서는 글자의 속성, 이미지나 도표 등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문서 편집기는 뭐 코드를 소스 편집이나 이런 거에 좀 적합한 반면에 이런 워드 프로세스는 글자의 어떤 다양한 스타일이, 그리고 이미지나 도표 같은 것을 추가하는 것 등 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서의 호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문서가 호환이 안 돼요. 한글에 있는 문서가 워드에, 워드에 있는 문서가 한글에, 지금 이게 그 호환성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물론 이제 한글에서는 이 워드에 대한 문서도 불러올 수 있게끔 굉장히 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문서 표준 ODF의 도입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ODF의 도입을 한다 해도 이게 이 ODF를 완전히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아직까지도 이런 호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국내 문서 작성 시장. 국내는요, 이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자체가 MS 워드와 한글이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한글을 주로 쓰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들은 또 워드, 이 한글, 둘 다가 아니라 이제 MS 워드 중심으로 좀 쓰고 있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된 시장 속에서 뭐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